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자, 오랜만에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들어가도록 합시다. 바로 시작. 죽는 날까지 필까기 찾는 마녀가 보냈는데, 넌지시 던지는 미심쩍 상담. 부제는 뒤질 놈들은 뒤져야지. 나 지금 조홀라 열받았다. 집안 고스 말고 나를 기준으로 한 혈연 공동체 일이라서 우리 식구들과 마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나에겐 애당초 2명의 오빠와 1명의 언니가 있었다. 10년 전에 1명의 오빠가 떠나갔어. 내가 무지 좋아했던 오빠. 그가 죽은 후에 몇 년 동안 미친년처럼 지냈더랬어. 그래서 오빠가 하나로 줄었어. 남은 그 한 미친 쇠리, 그 새끼가 문제야. 대학 때 등록금 회쳐먹고는 등록금 내는 마지막 날 실토하더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대학 못 나오면 인간대접 못 받는 걸 알아서였나봐. 애시당초에 인간되긴 긁는 놈의 새끼가 말이지. 당시 엄마가 파출부했었어. 그 새끼 다니는 대학의 사무처장 아줌마네로. 며칠 지나서 돈을 어찌어찌 돌려서 겨우 다니게 해놨어. 잘 다니나 싶었더니 1년 후에는 아빠가 힘들게 마련한 포터 끌고 나가서 사고를 또 쳤어. 완전 사고 뭉치지. 개쇠리. 돈이 이리저리 잘 굴러다니는 집구석이었으면 몰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총구석에서. 졸업하고 나서는 백수로 몇 년을 잘도 버티더라. 그러다 또 일을 친 거지. 지 동생이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거 징그럽지도 않았는지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서 졸라 망가져서 몇 천만 원 날려먹고 지도 몸 많이 망가지고 시간 지나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다니더라. 걸어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더라고.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도 하더라. 이제 정말 잘 살겠지. 그치만 우린 다 속았던 거야. 뒤통수 안 칠 놈이 아니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어떤 유부녀랑 3년 넘게 바람을 피웠대. 직장에 쫓겨났어. 이제 쪽팔려서라도 조용히 살겠지 싶었어. 백수였지만 아들도 낳고 이제 보통 사람처럼 사나보다 했어. 근데 또 일치더라고. 전생에 어떤 놈이었는지 정말 궁금한 놈이야. 지 아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새벽 1시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졸라 크게 냈어. 119차 오자마자 피 뽑아가서 빼도 박도 못한 상태 된 거지. 식구들은 다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 2번째 사고라더만. 보험료가 너무 올라버려서 보험도 안 들었었대. 새언니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야. 일을 너무 크게 쳐서 이쪽 저쪽 집안 식구들이 다 알아버린 거야. 이제껏 백수인 거며 바람피다 전 직장에 쫓겨난 거며 교통사고는 4번째고 음주교통사고가 2번째. 그리고 그 당시 카드빚이 2천만 원이 넘게 있었고 먼저 돌아가신 오빠의 친구가 우리 집에 양오빠로 오게 됐어. 엄마 아빠의 간곡한 부탁으로 끊이지 않는 불운의 집구석의 일원으로 휘말려든 거지. 그 오빠 자취방 빼서 카드빚 갚았다. 미친 일이지. 우리 언니도 그 새끼 뒤처리에 지쳤어. 아빠야 애시당초 돈 끌어모으는 능력은 꽝이고 대한민국 시골에서 땅만 파고 사는 농사꾼이 합의금 몇천, 병원비 몇천, 벌금 몇백, 어림잡아도 억소리 나는 돈을 어떻게 동원하겠냐고. 환갑이 넘은 지금도 농사 지으며 진 빚 때문에 징글징글한 삶을 연명하는 게 우리 아빠인데 결과적으로 언니가 5천만 원을 끌어다 줬어. 그리고 이제 좀 조용히 살라고 했더니 그 미친 사고뭉치 새끼가 돈 5천만 원 생생 내냐? 라고 하더라. 거기서 끝났으면 막내인 나로서는 가만히 있는다. 뭐 나야 한 푼도 못 보태는 입장이니까. 한 건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수술 몇 판 끝내고 통원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치료받으러 가는 시간에 꼬박꼬박 맞춰서 오락실로 향해서 그 돈으로 오락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대. 그게 한 달째였대. 지금은 그마저 들켜서 잠적해버렸어. 집에 있는 통장 하나 들고 나가서 비밀번호 바꾸고 야금야금 빼먹고 있나봐. 내가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 받더라. 핸드폰 놓고 집 나갔다면서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돈 주고 다시 샀대. 하도 열받아서 내가 빙신새끼라고 했다. 잠적을 할 거면 확실히 하든지 핸드폰 왜 샀냐고 질타를 한 거지. 이 새끼가 빡이 완전히 돌아서 나보고 거기 가만히 있으란다. 칼 가지고 와서 배 갈른다고. 그런 집 전화로 우리 엄마한테 나 꼭 잡아놓으랬대. 죽여버린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난리가 났지.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무량대수라 한들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집착이고 어디까지가 같이 미쳐가고 있는 짓거리인지. 그나마 많이 관용을 베풀어서 정신병원에 잡아다 넣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동의할 리도 없고 그 비싼 정신병원에 처집어 넣을 돈도 없고 이 모든 굴레를 끊어버린 건 그 새끼가 조용히 뒤져주는 건데 그런 장한 일 해줄 새끼도 아니고
이 미친 새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그 새끼한테 미련이 남았는지. 그 새끼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 나보고 전화도 하지 말래. 지금 우울증 걸려서 죽어버릴지도 모른대. 웃긴 소리지. 그 새끼가 한지 반도 제대로 토로하지 못했다. 마왕아, 이런 새끼 어떻게 해야 하냐.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휴, 됐지? 다 들어줬으니까. 야, 본인도 징글징글한 얘기를 이 남들이 듣고 있으면 남들은 또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냐.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오빠의 입장에서도 지금 본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그리고 인간이 교통사고 4번 나이가 쉽니 어디? 응? 몸에다 자석을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쇠차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쩍쩍 덜러붙기 전에야. 하여간 이 사주팔자 더럽고 운도 무지하게 없구만. 그러니까 그 오빠가 한 뭐 배를 갈라 이런 말도 짜증나서 그냥 거의 인생 포기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어느 정도 마음을 잡고서 정말 잘해 볼라 그랬는데 뻥 터지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인생 포기 자포자기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막 간다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이렇게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럴 때까지는 마음 잡아볼라 그랬는데 이 직장 떨려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거의 망가졌구만. 그러니까 오빠의 본 마음이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가급적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이런 씹새리는 이건 뭐냐면 이거를 애물단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이 애물단지야, 아유 이 애물단지 막 이러는데, 무속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애물단지가 뭐냐면 집안에 어디 이 선조의 봉분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조상한테 정말 엿같이 하거나 막 이 집안 꼴이 막 그래가지고 개판이 나면 애가 태어날 때 왜 삼신할미가 점지해 준다 그러잖아 애를. 근데 애를 애물단지를 점지해 준대. 그래서 애물단지가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 집안을 다 들어먹는 거야. 일로 부시고 절로 부시고. 그래서 결국 이 애로 인해서 이 집안은 그냥 아작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오빠는 애물단지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은 회사 다니던 유부녀란 바람을 피웠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고, 다 문제가 외국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프랑스 같으면 직장에 다니는 유부녀랑 바람 폈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할 일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죄라면 죄고 아니라면 아닌 건데, 결론은 각자 사쇼. 남보다 못한 오빠인 것 같은데 그럼 어쩌겠어 이러면서 얽혀 사는 거지. 이럴 때는 거의 현실에서 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죠? 이럴 때는 종교에 의지하는 게 짱이야. 이럴 땐 종교가 아주 좋아요. 전생에 개업이었다고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빠로 태어나 있는 인간이 전생에 당신네 패밀리의 딸이었는데 이 막 억울하게 맨날 때리고 막 이러다가 한겨울에 애가 굶어 죽어서 나중에 원한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것도 어비련이 하고 사키. 어떠한 답도 나오지 않죠? 따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딴 생각해야지, 딴 생각. 어쩌겠어. 못 읽겠다 아이디. 하여간 마의 노래. 골키파 있을 때 골 넣는 필살의 전법을 알려줘. 안녕. 일단 인사부터 꾸벅. 상담이라면 상담이고 오방주접이라고 그래도 할 말은 없고 뭐 쿨럭 이런 거 쓰기 면 팔리지만 예전부터 정말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 꽤 된 것 같은데 그때도 걔는 남친이 있었어. 나도 그때 여친이 있었고. 그래서 어째 한 옆구리 쑤셔보려다가 저 하고 있었지. 근데 여친이 있을 때도 마음이 걔한테 마음이 쓰여서 괜히 마음이 그렇고. 예. 그 여친이 있을 때도 마음이 걔한테 마음이 쓰여서 괜히 마음이 그랬다. 그래서 별로 잘하지도 못하가 헤어지고. 우유부단하구나. 다른 여친 만날 때도 뭐 비슷하게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연애라는 거 손 떼고 있는 중이야.
걔랑의 현재 스코어는 어떠냐고. 그냥 가끔씩 만나서 밥 한 끼씩 편하게 먹는 정도야. 쓰면서 보니까 무지하게 구질하네. 된장 진짜 구질하다. 그동안 다른 애랑 뭐 어떻게 엮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더라고. 근데 뭐 걔가 그렇게 일편단심인 거 같은 건 아닌 듯한데 가끔씩 상대가 바뀌긴 하는데 그 중간 인터벌 타임에 자꾸 난 어디 딴 데 가 있는 바람에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비장의 필살기 있으면 한 수 전해주세요. 짱구의 뭔가를 갈망하는 눈빛. 골뱅이 골뱅이. 고스 식구들의 리플 달아주셈. 봐, 리플 하나도 안 달렸잖아. 마이노 굉장히 지금 좆비리 짓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애하고 가끔 만나서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정도를 진행한 것만 해도 네 주제에 굉장히 오감타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아유, 망신을 시켜요, 망신을. 자, 골키퍼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접근할 때 요령은 첫째, 골키퍼가 있는 동안에는 슛을 날리지 않는다. 단 드리블만 한다야. 둘째, 자신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것. 셋째, 드리블을 하는 것을 인식시킴으로 해서 저쪽이 이쪽을 피하지 않도록 할 것. 4. 골키퍼 화장실 갔을 때 쏠 것. 오케이 바리? 자, 일단 골키퍼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뚫고 들어가서 뺐잖아?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 골키퍼가 연락 이렇게 지키고 있고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가 들어가서 뺏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네가 이제 그녀와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딴 놈이 또 그렇게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한 번 그러고 나면 알지 왜 그 습관성 탈구라는 거. 뼈가 한 번 이렇게 어깨뼈가 빠지고 나면 그다음 계속 빠지잖아. 자기 골키퍼가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상황에서 바꿨잖아? 계속 바꾼다? 그리고 또 남의 남녀 사이의 일에 대해서 어줍지 않은 어드바이스 하거나 간섭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남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뺏는 거 아니야. 아무리 카사노바래도. 이 진정한 플레이보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커플들이 진행되고 있을 땐 내버려 둬라. 단지 편하게 밥을 먹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강렬한 표정을 한번 보내본다. 드리블을 계속하면서 인식은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가 비행기를 놓쳤을 때 공항에 가서 웨이팅을 걸잖아. 웨이팅 1번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새끼야. 어? 뭐 중간에 이렇게 인터벌 타임에 상대가 바뀔 때 웨이팅을 걸어놨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다음에 어차피 뻔히 알고 있는 거, 야, 나 오늘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술 사. 이렇게 해서 술 마시면서 그녀의 넋두리를 들어준다. 웨이팅 1번으로서 넘어가는 거야. 그게 된 거야 이제. 아, 빙신. 어떡하면 좋냐. 웨이팅 명단에도 못 올리니? 웨이팅 명단에 올리는 방법. 사실 뭐 이렇게 가끔 만나서 밥 한 끼 그냥 편안하게 먹고 그러는 걸로 마음을 달래려고 산다. 응? 마음을 달래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근데 너무 심각해지면 탕 끊어져 이게 고무줄이. 그래 저쪽에서 부담스러운 수가 있어. 이때 피식 웃어줘. 응? 그러면서 장난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놓는 거야. 근데 야, 너는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한두 번 이렇게 바뀌고 그래도 뭐 우리는 연애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너를 계속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때로는 씁쓸해도 이렇게 위안을 하는데, 야, 가끔 말이지 이렇게 뭐 2년 3년 5년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보다 나중에 체이거나 막 이렇게 연애하는 바람에 영영 못 보게 돼도 좋으니까 한 1개월이라도 정말 맘 잡고 이렇게 만나고 싶을 때가 있다. 널 보면 이거를 되게 부담 없이
김칫국을 쩝쩝 먹으면서 순대를 입에 집어넣으면서 얘기를 하라고. 심각하게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막 이렇게 벽에다 밀어붙여 놓고 말하면은 부담 가서 다음엔 안 만나준다. 응? 웃으면서 쪼개면서 프렌들리하게 맴돌아. 그런데 프렌들리하게 맴도는 상태에서 약간의 연애 감정이 이렇게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여지를. 그러니까 사랑보단 멀고 친구보단 가까운. 오케이? 그 여지를 남겨놓는 게 이제 기술이지. 그런 다음에 웨이팅이 되잖아? 그런 다음에는 꾸준히 전화를 해. 그런 다음에 2번 전화가 되는 걸 유도해. 1번 전화는 뭐냐면 자기 남자친구한테 하는 게 1번 전화야. 2번 전화는 남자친구한테 화났을 때 하는 게 2번 전화야. 또 2번 전화는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이틀 동안 남자친구가 잠수했을 때 열받았을 때 자기한테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 2번 전화야. 오케이 바리? 이거를 유지하면 웨이팅 1번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골키퍼 화장실 갔을 때 슛 쏴버려. 아이 진짜. 뭐 하려고 밥만 먹냐? 하나만 물어보자 마이노. 그 밥값은 네가 내지 항상. 너의 존재란 그런 정도야. 아씨. 그리고 골키퍼가 있으면 이딴 식으로 뺏어야 나중에 탈이 안 나. 돌격해서 부러뜨려서 잡아 뜯어내서 떼내가지고 이렇게 뺐잖아? 그럼 대단히 안 좋아. 그러니까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인내. 예를 들어서 상대방 여성이 물론 결혼이라는 게 정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20대 후반이고 그 골키퍼는 30대 초반이야. 그리고 이대로 내비뒀다면 6개월 뒤에 둘이 결혼을 해. 어? 이럴 때는 덤벼들어서 잡아 뜯어가지고 강제로 부셔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게임 아웃돼 버리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뭐 20대 초반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쪽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거면 남하고 연애 붙기 전에 먼저 덤벼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못했으면 한 텀 넘길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슥. 그리고 이 유도라는 격투기의 예술이 그거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지 근육의 힘으로 상대를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와락 이렇게 덤벼들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툭 넘겨버리는 거야. 그녀를 차지하기에는 자신의 전력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그녀가 자신에게 충분한 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상대방 연애의 강렬한 에너지가 골키퍼와 저쪽 커플의 강렬한 에너지를 저쪽 커플의 연애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분노로 불타오를 때, 열받았을 때, 이럴 때 하이에나처럼 파고드는 거야. 이 연애도 사람의 몸하고 똑같은 거라서 사람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날아다닐 때가 있고 이렇게 죽어갈 때가 있고 그런데 건강할 때는 비 맞고 싸돌아다니고 감기 한 번 안 걸린다고요. 둘이 아주 건강하게 파릇파릇한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멀찍이서 지켜봐야 돼. 그리고 이간질 같은 거는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일단 치사하고 더러운 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 이간질을 해가지고 상대방 연애가 깨지잖아? 그러니까 A양하고 B군하고 연애를 했어. 근데 마에노 네가 C야. 근데 C인 네가 A, B를 이간질했어. B는 이제 A랑 끝났어. 화났어. 그럼 C 봐도 화난다? 만일 A에 대한 부정, A가 무슨 뭐 저기 어디 가서 바람 피고 딴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렇게 추잡스럽게 굴어가지고 A를 찾다. 근데 그 A에 대한 소식을 C인 네 입에서 다 들었어. 그렇다면 대부분의 여성은 그 C를 상대로 다음 연애를 절대 진행하지 않아. A와 더불어 C도 끝내버려. 진짜야. 억울함 겪어봐. 지금 연애 좀 해본 사람들은 우호 그 심오함 막 이럴걸.
그지요? 내가 좀 놀아봤잖아. 그러니까 이간질로 뺏는 게 아니고 정당한 승부로 저쪽에 열기가 식기를 기다려 균열을 일으키든가. 응? 방법 많아. 단지 웨이팅 1번에다가 자기 이름 올릴 재주 없으면 포기해. 응? 그것도 정말 바보짓인 게 자기는 여자친구 있고 저쪽은 남자친구 있고 뭐 그렇다고 둘이 제대로 뭐 붙는 것도 아니고 웨이팅 1번에도 또 올려놓고 그러면서 자기 지금 여자친구한테 신경도 못 쓰고 저쪽 남자 새끼한테 대들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자신 없고 뭐냐 그게. 응? 최소한 이 짝이 있는 상대방을 뺐을 때에는 내가 웨이팅 1번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뺏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웨이팅 1번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네 놈이 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 네 놈이랑 나랑 만일 동시에 이 여자를 만났다면 결코 나는 얘를 뺏기지 않았어 라는 자신이 있으면, 그럼으로써 내가 분명히 웨이팅 1번에 내가 올려져 있고 제가 나를 웨이팅 1번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뺏는 거지. 야, 그 웨이팅 13번 올라가 있고 막 6개월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그러면서 뭐 그녀를 뭐 어쩜 좋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 여자친구한테 잘해. 돌아버려요. 수많은 기억 속에서 내게 남은 것은 모두 사라지고
빛이 환하게 노래를 하잖아. 눈에서 흐르는 아픔의 눈물은 오늘 밤엔 어울리지 않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위를 베이베. 두려움도 슬픔도 모두 잊어버려. 세상의 모든 이 반은 돌려간대도 나만은 널 지켜주겠어. 비록 가진 것 없는 그런 녀석이지만 나이 마음 많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아, 사랑한다. 나의 사랑 Little baby. 좋아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해. 나이 마음 많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아, 사랑한다. 나의 사랑 Little baby. 좋아한다. 오직 너만을 사랑해. 오직 너만을 사랑해. 오직 너만을 사랑해.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 나는 아침마다 피침을 뱉는다의 상담입니다. 마왕,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난 그저껜지 그끄저껜지 성년의 날을 맞은 21살의 처녀야. 학교는 휴학 중이고 알바는 한 달 전에 때려치고 지금 백수 상태지. 마왕, 그런 사람 알아? 꿈은 너무 높은데 현실이 꿈을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많이 하는데.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비웃지 마. 나는 정말 하고 싶단 말이야. 라고 비웃을 줄 알았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문장에 비웃을 구석과 건덕지가 어디 있다는 거야? 내 꿈은 그래. 애견 미용사도 아니고 동물 사육사도 아니야. 돈이 되지도 못하지. 처음엔 정말 자신 있었어. 죽어라고 돈도 벌고 죽어라고 공부도 해서 난 꼭 내 꿈을 이룰 거다라고 생각했지. 고3 땐가 가족들한테도 말했어. 빌어먹을 동생 놈은 내 얘기 듣더니 비웃으면서 돈이나 벌라 그러더라.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이해를 못하셨어. 계속 애완동물 산업이 날로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란 말만 하셔. 막 우리 집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이 못 돼. 아니 오히려 못 사는 편에 해당된다. 엄마는 맨날 카드 빚에 허덕이면서 죽고 싶다란 말만 연발하고 돈 얘기 나오면 아빠랑 싸워. 물론 다른 얘기로 싸워도 결국 돈 얘기로 번지지. 맨날 나붙들고 얼른 취직해서 돈 벌어오란 얘기만 하고. 형편도 그래. 내가 야생동물 보호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내 꿈이나 찾을 형편이 아니지. 내가 돈을 벌어서 얼마라도 보태야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엄마는 어렸을 적에 꿈이 넓은 정원에 가정부 두면서 우아하게 사는 거였대. 근데 아빠를 만나면서 꿈이 파토났다나? 그래서 이젠 나한테 그 꿈을 이뤄달라고 해. 동생놈 맨날 사고만 쳐서 벌써 2번째 자퇴위기 중이야. 우리 식구들의 남자 형제들은 다 비슷해요, 사정이. 한때는 정말 공무원이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 시험은 좀 힘들지만 붙기만 하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예전에 환경 스페셜 같은 거 보면서 동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땅굴도 파주고 싶었고 다람쥐가 다닐 수 있게 나무다리도 만들어주고 싶었어. 지금도 하고 싶어. 외국 어디선가 야생동물 데려다 치료해주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나라에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생각나서 슬퍼 죽을 지경이야. 현실은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하네. 돈이나 벌래. 난 정말 맞다리라는 위치가 이렇게 빌어먹을 위치인 줄은 몰랐네. 그거 되게 빌어먹을 위치야. 난 너무 이기적인 걸까? 친척들이 나보고 그런 말을 하네.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막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피치마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꿈을 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우리 같이 눈을 감아보자. 자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피치마 네가 생각할 때는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라는 게 이 배트맨 알지? 배트맨이 그 하인 서빙 받으면서 커다란 성에 살잖아. 그런 거에 이제 여자판 버전이 라라 크로포드 아니니 그 툼레이더. 그러니까 라라 크로포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저택에 들어가면 집사가 자신을 맞이해주지. 그런 다음에 그 집안에는 온갖 첨단 장비와 막 이런 것들이 쫙 있잖아. 그러면은 집사가 깨끗하게 다려진 그 아프리카 탐험할 때 입는 그 옷 같은 걸 이렇게 쓱 내주고, 그 다음에 첨단 장비와 또 이 산에 몰고 갈 찝차와 이런 것들을 딱 대령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하고 레이저 총하고 뭐 무기하고 이런 것들 축축 장비를 해주면 이번에는 뭐 짧게 갔다 올 거니까 2주 뒤 정도면 돌아올지 몰라. 그럼 부탁해. 그런 다음에 찝차를 몰고서 쉥 이렇게 가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러 가면 산에서 다람쥐와 반달곰과 호랑이와 이런 애들이 어흥 라라 누나 그러면서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가 걔네들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걔네들이 보호받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가고, 한편 너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백작가의 남자를 그 산 귀퉁이에서 만나지. 이 둘은 눈이 맞는 거야. 응? 피치마, 그러니까 너는 야생동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싶다는 뜻이니? 이건 아닐 거 아니니.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야생동물이 보호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니? 응? 일단은 사실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이런 종류의 꿈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정말 특수한 사람들이야. 이게 특수한 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하게 보여지는 것은 이런 게 완전히 이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화돼 버렸다라는 이 엄청난 이 개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꿈을 21살이나 처먹고도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 자체가 대단한 년인 거야. 자부심을 가지라고. 근데 넓은 정원에 가정부를 두면서 우아하게 앉아가지고서 아무 꿈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물론 넓은 정원에 가정부를 두면서 우아하게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
자, 전문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그런 길도 찾아보아야 하겠지만, 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아마추어들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는 동물학자나 전문가들보다도 더 숭고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참 긍정적으로 보이는 자연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인간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을 지키고 삶과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전문가 관료 집단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는 나라보다 다 자기 직업과 자기 생활과 자기 인생이 있는 아마추어들의 모인 힘으로 그거를 해나가는 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이고 대단한 나라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게 어떤 직업이든 정말 좋잖아. 직업에서 만족이 안 되면은 정말 죽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영악하게 계산을 하잖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직업에서는 그냥 만족을 하고, 거기서 모은 돈과 그리고 이제 뭐 주말이라든가 휴가라든가 남는 시간으로 자기가 정말로 꿈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 보호라도 좋겠고 뭐겠고 이런 것들로 자기 삶에 윤기를 주면서 이렇게 삶을 윤택하게 해나가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뭐 어떻게 인생 설계를 하지를 못해. 크게 성공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인생은 방법이 없는 것일까? 직장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직장에 다녀서 잘 나가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되든가, 소위 남들이 말할 때 외관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구 100% 중에서 3%도 안 돼. 97%는 남들이 봤을 때 외형적으로 성공한 직업이야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3%라는 성공한 숫자는 예를 들어 3%지만 늘어나지 않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인구 100분율 중에서 100% 가운데서 남들이 와,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뭐 10%, 20%, 50%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 선진국도 3%고 후진국도 3%고 남들이 봤을 때 이제 아주 좀 튄다. 저 새끼 외형적으로 좀 성공했는데 저 새끼 하는 거는 3%밖에 안 돼. 나머지 97%는 어떻게 살아야 돼? 직업적인 성공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인생의 놀라운 경이로움과 이 인생의 위대함 아니야. 직업에서 성공하고 외형적으로 성공이 수반되지 않았는데도 인생 자체는 성공할 수 있다. 이 평가를 누가 해주고 누가 결론을 내려주냐? 그건 본인이 내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요일에 뭘 했냐가 자기 인생을 좌우한다고.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나 자신이 봤을 때 그냥 이 정도면 내일 하는데 못나지 않게 패기치지 않게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월요일과 토요일의 삶이라면, 자기 인생의 핵심은 이제 일요일 날 온다고. 일요일 날 야생동물 보호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서 또 인생 요령 중에 하나가 타이밍을 한 턴만 뒤로 밀어주면 인생을 설계하는 데서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21살이잖아.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자, 21살인데 장녀잖아? 근데 동생들이 이제 다 크고 시집 장가를 가서 분가를 하게 되면 가정 경제는 지금처럼 어려워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이 각자 먹고 살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다 분가시키고 나서도 직업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그 가정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자식들을 분가시키느라고 이제 부모님이 힘 다 빠지고 나서 부모님이 퇴직하고 나면 자식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문제가 남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조금씩 상승하고 나아지게 돼 있다고. 운이 조금만 따라준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겠지만. 자, 그런데 야생동물을 23살 때부터 자기의 메인 잡이 돼서 그게 완전히 24시간 365일 풀타임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게 23세 때 돼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그런데 30세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 20대의 직장을 하나를 잡고 돈을 꾸준히 모으고 30대 이후에는 최소한 5년 정도를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러나 안정된 직업. 수입은 당연히 줄겠지. 수입이 준다는 걸 감안한다면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늘어나는 거고 다 이게 반비례 관계 아니야?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은 적어도 5년 정도는 원프리 하면서 좀 야생동물한테 보내보겠다. 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래서 생활인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야생동물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야생동물은 보호는 못했다고 쳐봐. 그러나 어딘가에 이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는 야생동물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넣고 산다면 그 인생 윤기가 있다고.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동안. 자, 자식 키우고 학교 보내고 애들 분가시키고 나서 60대가 돼서 둘이 노부부야. 이제 연금 타면서 운동도 할 겸 산이랑 들로 다니면서 뭐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이 동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라는 꿈이 이 피치미니가 무슨 저 라라 크로포드가 돼가지고서 야생동물을 보호할 게 아니라면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 인생에서 남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몇 개를 파기해버린다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진다. 나 같은 경우에 파기했던 게 결혼이었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직업을 하면서 결혼을 할 가능성을 포기해버린다면 나는 내 직업에서 여유 공간이 훨씬 넓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물론 최근에 결혼을 했지만 급작스럽게 결혼이라는 게 생각하고 틀리네. 가로 열고 돈 없이도 결혼이 되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지만 20대 때 인생 계획을 내가 뭐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로 다 표현하고 세운 건 아니었는데도 언뜻 감으로 딱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장가를 가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결혼을 한다라는 게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어디서 냉수 하나라도 떠놓고 살고 이런 결혼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내 색시가 될 사람한테 굉장한 고난과 가난과 막 이런 엄청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결혼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리 뭐 사랑이 좋고 연애가 좋아도 남자로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일 내가 20대 후반쯤 됐을 때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맞벌이라도 좋겠고 아니면은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취직하기 이렇게 쉬운 나라가 아닌데 내가 정말 내 아내가 돼주었으면 하는 사람인데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내가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려면 20대 후반쯤에는 뭐 번듯한 내 집은 사지 못하더라도 전세라도 꽤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가 높은 뭐 이런 거기다 돈을 이렇게 모으고 뭐 이렇게 이런 계획을 내가 포기를 안 해버리면 내가 사용하는 전자악기 값과 녹음비와 내 멋대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나 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술 마시고 노는 자리에서 왜 유부남 되고 나면 바로 인상 찌그러들면서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바들바들들 떨게 되지 않냐.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결혼을 안 하고 내가 싱글로 그냥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내가 일단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야 내가 탕수육 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없는데도 신형 악기 나온 거를 아이씨 저거 사버려 씨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게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었어. 그랬는데 이제 36살이나 되고 나서 오잉 포기하고 전혀 못 벌어놨는데도 남편을 삼겠다는군. 고맙지. 이러면서 장가를 간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인생 살면서 슬슬 보면서 또 배워야 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결혼을 포기함으로 해서 자기의 꿈에 더 접근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자녀를 포기함으로 해서 자기 꿈에 접근하려는 노력들을 현실적으로 이제 현대인들의 삶에서는 이게 중요해진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에 대한 개념이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완성이면서 자녀 없이는 노후가 불안해서 못 견딘다라고 생각을. 이게 사실은 농업 시대의 이 개념인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순전히 이 노동력이라는 게 다 사람 손에 의존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으면 일단 먹여 살리기는 힘들지만 그것들이 좀 이제 대가리가 크면 다 그것들이 농사를 짓는 일손이 되어주기 때문에 일단 애들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늙고 나면 옛날에 무슨 연금이 있어, 사회보장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장성한 자녀들에게 의존해서 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가 중요했던 거고, 자녀들은 또 이 농경사회에서 이 생산수단, 그러니까 토지부터 해서 이 집안의 정통성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거를 지 아버지한테 물려받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모든 것을 이 윗사람들 위주로 배치를 하고 맛난 음식, 좋은 옷을 모조리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결국 그 토지를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또 자기 아버지를 노후까지 봉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부모 자식 간에 그게 과연 그런 계산하에서 그런 거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족 제도가 이런 경제적인 관계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정이라는 게 동시에 가는 거지, 사람의 인륜, 정, 사랑, 가족 간의 화목 이런 거하고 이 경제적인 시스템하고 완전히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얘기는 또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해서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하고 아이는 갖지 않음으로 해서, 자, 이게 가장 한 명이 돈을 벌고 부인은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쓰는 자녀들은 있고 이러는 것과, 자녀가 없다, 부담 없음, 와이프까지 돈을 번다, 다시 또 2배, 이렇게 해서 4배의 경제력을 가지는 거 아니야. 맞벌이면 2배의 경제력인데 자녀가 없으니까 4배의 경제력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8배 정도가 된대. 그러면 이 딩크족이 8배의 경제력을 가질 때, 그러면 와이프랑 자기랑 사이좋게 나눴어도 4배씩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부부가 애는 안 갖고 애 대신에 야생동물을 보호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이 얘기할 로지까지 뺑뺑 돌아온 거야. 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라고.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거를 이제 꿈만 좋아서 현실하고 먼 거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비웃는 거는 실제로 현실적인 계획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고. 자, 야생동물 보호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라 크로포드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계획은, 결혼은, 직장은, 그리고 패턴은 아마추어로 갈 거야? 프로페셔널로 갈 거야? 조금 해보다가 공부할 거야? 뭐 학문적으로 파고들 거야? 봉사활동으로 만족할 거야? 노년 이후에 하겠다라고 생각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싶은데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나는 장녀라는 젖 같은 위치가 싫어 라고 한다면, 자,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걸로는 포기 이유가 안 돼. 형편이 어려운데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동물 보호하러 가서 고양이들 있으면 잘 해줘, 부탁해. 고양이를 부탁해. 방송 끝.